자, 3번, 30번. 30번 해야 돼. 좀 고민을 해봤어. 왜 냈을까? 뭘 위한 걸까? 우리가 중복조합을 배울 때 이런 거 있죠. 서로 다른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해. 이러면 몇 H 몇이야? 3H4죠. 왜냐면 이제 A랑 B랑 C를 합쳐서 4개를 선택하세요. 이니까 3H4. 이렇게 하잖아요. 집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3H4를 계산할 때 3 더하기 4 빼기 1 C4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잖아. 근데 우리 이거 얘를 얘로 바꾸는 증명을 왜? 왜? 어? 집중하라고. 나중에는 이제 홀로그램으로 솔직히 할인하가 수업하고 그러면 어떡하죠? 나 그거 듣는 거 아니야? 우리 쌤이 그거 쓰시고 계시네요. 할인하 우리가 이제 NHR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사실은 얘거든. 4개를 선택할 거다. 근데 A를 몇 개 선택할 건지, B를 몇 개 선택할 건지, C를 몇 개 선택할 건지 이를 표기할 때 예를 들어 A를 2개, B를 1개, C를 1개 선택하면 A랑 B랑 C 이렇게 표기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거를 표기하는 방법으로 소개했던 게 중복조합의 개념에서 칸막이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교과서를 수업할 거 아니야. 교과서에 중복조합 단어가 칸막이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칸막이를 만나기 전에는 이 자리에 A를 쓴다. 근데 칸막이를 만나면 문자의 변환이 일어나. 이제 B 차례. 그래서 동그라미 위에 B가 들어가. 그리고 또 칸막이를 만났죠. 문자의 변환이 일어나. C 차례. 여기에 C가 들어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실제로 총 몇 개를 뽑은 거냐면 6개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4자리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7 빼기 1, 6, 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H다가 6C4인데 왜 6C4냐? 그냥 외웠는데요. 외웠죠. 근데 3H다의 의미가 6C4인 이유는 사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싶은 문자는 4개인데 A에서 B로, B에서 C로 문자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경계의 칸막이가 총 6개 중에서 동그라미의 자리 4개를 그래서 만약에 6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의 자리가 이렇게 네 군데로 골랐으면 여기 앞에 여기는 칸막이 2개를 오케이? 칸막이 얘가 의미하는 문자 선택은 뭐냐면 CCCC가 되는 거지. 그죠? 그죠? 왜? 제일 처음부터 칸막이야. 그러니까 A에서 B로 바뀌어. 근데 또 칸막이야. B에서 C로 바뀌어. 이제 C 차례. 동그라미 자리는 C밖에 못 들어가. CCCC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걸 칸막이 모델이라고 했거든. 지금 이 문제도 30번 문제도 마이너스 1이라는 카드가 6장 있고 1이라는 카드가 6장이니까. 근데 인접한 항의 곱을 AN이라고 했을 때 AN에 대한 시그마 값이 3이 나오려면 인접한 항의 곱으로 나올 수 있는 n 값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못 나오는데 총 이게 11번 합했잖아.
그래서 3이 나오려면은 1이 총 7번 나오고 마이너스 1이 총 4번 나와야 돼. 그죠? 여기까지는 파악이 됐을 거야. 그렇잖아. 인접반항들의 곱이 1이 7번, 마이너스 1이 4번 나와요. 합쳤을 때 7 빼기 4, 3이 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인접한 두 네모칸에서의 값으로 1과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과 1이 나왔을 때 곱하면 그게 마이너스 1이 되죠. AN 값이. 그죠? 그러니까 인접반항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부수가 부호가 다를 때. 즉, 부호 전환이 일어날 때. 그죠? 부호 전환이 일어나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게 4번 있으면 좋다는 거야. 거기 네모칸들은 숫자 채울 때. 근데 사실 나도 맨 처음에 이걸 읽자마자 이게 생각나진 않아요. 나도 그냥 뭐야 그리고 그 네모칸을 괜히 뚫어줬겠니? 거기다 숫자를 써. 진짜 미치겠는 게 네모칸이 12개가 있잖아. 여기다가 숫자를 써.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돼. 근데 1이 6개, 마이너스 6개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부호 전환이 일어나는 위치가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을 쭉 쓰다가 갑자기 1을 써. 여기서 부호 전환이 일어난다. 이게 칸막이를 통과하는 거야. 그죠? 근데 바로 또 1에서 마이너스 1을 바뀌면 또 칸막이를 줘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접한 애들의 곱으로 나오는 값이 마이너스 1인 게 4번 나오고 1이 7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곱했을 때 1, 곱했을 때 1, 부호 전환이 안 일어나. 그리고 여기도 만약에 마이너스 1이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한번 예시를 써볼게요. 마이너스 1은 총 6번 썼고 나머지는 1이었지. 그죠? 그러면 얘네 곱했을 땐 1이고 얘네 곱했을 땐 1이고 얘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얘네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고 얘네 곱했을 때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또 칸막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1, 1, 1, 1 이해 적은 거. 저거 무슨 소리인지 이해 못했는데 병신 네모칸 다 틀어줬는데 써보겠다. 안 그래? 마이너스 6개 6개 써보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이렇게 부호 전환이 일어나는 게 이제 3번 됐죠. 이게 잘못된 거야. 잘못된 써본 건데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바꾸고 여기를 1로 다시 바꾸고 그리고 다른 하나를 마이너스를 또 주던가 그런 식으로 바꾸고 있는 거지. 그럼 얘가 부호 전환이 일어나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를 1을 마이너스를 바꾸면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 칸막이가 이동을 하죠. 이쪽으로.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 되지. 여기도 마이너스 1 되고. 그럼 마이너스 1이 한 번, 4번 총 나왔죠. 그럼 1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7 빼기 1, 4번. 마이너스 4 더하면 3. 이거 나오는 거. 그죠? 하나의 예시를 만들어 본 거지. 근데 여기서 진짜 한장하는 거. 선생님 그럼 이걸 다 써야 되는 다 쓰는 않겠지. 이 박스에 100개. 다 써서 어떻게 뭔가 이걸 하면서 이제 깨달음이 있냐라는 거. 근데 이게 뭐 해설관 같은 경우는 사실 탑이 나왔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거기까지 도달을 하려면 이 작업을 네가 현장에서 해야 돼. 읽자마자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럼 바로 모르겠어. 써봐야지.
타면 안 되지. 진짜 기회수 써봐. 기회수 야! 눈치껏 써봤다 지금. 진짜 짜증나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한다 이 얘기인데, 야 그럼 이게 지금 이 개념 아니니? 이 개념 아니야? 그죠? 그럼 봐봐라. 첫 번째 칸막이를 만나기 전까지 여기를 사실 얘가 숫자를 조작하면 얘를 이동시킬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에 일단 A개의 카드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칸막이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막이 만나기 전에 얘네 둘이 있잖아. 이런 거를 이게 몇 장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이게 여기도 C개, 여기도 이게, 그리고 칸막이 만나고 마지막이니까 이게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 A, B, C, D, E 개만큼 숫자 카드가 막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이 들어갈지 1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얘네를 다 합치면 12개의 카드가 소화가 되겠죠. 맞아요? 얘네는 지금 내가 구역으로 설정한 거예요. A 구역, B 구역, C 구역 이런 식으로. 이 구역들마다 숫자 카드가 몇 장씩 들어가야 되는지를 네가 정해라. 근데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이 칸막이를 여기도 지금 여기도 칸막이가 들어가요. 근데 이게 대응 상황을 조작해서 이게 내가 바꾸다 칸막이 썼는데 어쨌든 이런 컨셉이라는 걸 이해하는 도구로만 쓰면 돼요. 그래서 A 구역에 그러면 이제 몇 장? 그걸 정하죠. 근데 반드시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부호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곳은 같은 숫자 계속 연달아 써져요. 근데 숫자의 값이 갑자기 확 바뀌면 부호가 바뀌면서 칸막이가 세워져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만, 1만, 마이너스 1만, 1만, 마이너스 1만 들어간다는 거죠. 그 구역별로 들어가지고 있는 카드. 그게 케이스예요. 또는요, A 구역에 1만 들어가고, B 구역에 마이너스 1만 들어가고, C 구역에 1만 들어가고, D 구역에 마이너스 1만, E 구역에 1만 들어가고. 그죠? 근데 이게 이 경우랑 이 경우랑 마이너스 1도 6장이고 1도 6장이고 똑같을 거 아니야. 대칭이죠. 그럼 얘네들 한 방에 합쳐서 둘 중에 하나로 저 케이스가 하나 결정이 되면 이 케이스를 만약에 결정이 됐다고 하면 A 구역과 C 구역과 E 구역에는 마이너스 1만 들어갈 수 있어요 라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A 구역과 C 구역과 E 구역에는 마이너스 1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얘네끼리 소화하는 마이너스 1의 카드 장수가 6장입니다. 근데 이 구역별로 최소한 한 장 이상씩은 들어가요. 어? 3x. 그래서 이 문제가 중복조합이에요. 그죠? A 구역, C 구역, E 구역에다가는 한국의 숫자 카드만 쫙 다 넣어줄 건데 그 결과 이제 최소한 한 장씩은 깔아야 되니까 남은 3장만 어떻게 줄 건지를 정하는. 그래서 3H 쓰면 되고. 선생님 그러면 정말 이게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3, 2, 1 이러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공식을 써볼게.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30번이니까 찜찜하잖아. 이렇게 생각할까?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A 구역, C 구역, E 구역에다 마이너스 넣을 거지. A 구역에는 3장, C 구역에는 2장, E 구역에는 1장 넣을 거야.
그리고 얘까지 끝내자. B구역과 D구역에는 1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B구역과 D구역에 들어가는 숫자 1 카드의 개수도 6장이고 얘네가 최소한 한 장 이상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EX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이거든요. 근데 자 한번 확인해보자. BD 더해서 우리잖아. 내가 4하고 1이라고 한번 해볼게. A, C, E는 3, 2, 1이야. 그죠? 그러면 3장, 2장, 1장, 4장, 2장 이런 컨셉을 잡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걸로 시작하죠. 마이너스 3장 딱 넣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근데 B구역이 이제 되죠. B구역이란 1에 1, 1, 1, 1 네, 칸막이 있어. 그 다음 C구역에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여기 칸막이. 그 다음에 D구역에다가는 1을 2번 넣으래. 1, 1 여기 칸막이. 마지막 E구역에는 마이너스 1인데 칸막이.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30번인데 조금 생각보다 빨리 푸는 것 같아. 아, 좋아. 잘했는데 쉽지만 한번 해보고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가 중국적으로 지금 그리고 나랑 29번도 좀 그런 게 이게 흰 접시, 검은 접시 좋아. 근데 이제 가족권에서 흰 접시는 이웃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뭐뭐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해결 전략으로 이웃 해도 되는 거 먼저 나가고 대부분의 유형수 풀 때 하거든. 남학생들과 여학생들만 배열할 건데 여학생들이 이웃하지 말아라. 남학생을 먼저 쫙 세워놓고 걔네가 칸막이처럼 세고 걔네들이 만드는 사이사이에 여자애들을 넣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컨셉이라는 거지. 이 문제는 원수열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흰 접시도 5개고 검은 접시도 5개. 이게 그냥 일반 라이너이면 흰색 접시를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검은색을 먼저 이렇게 세우는 거지. 그죠? 그런 다음에 얘네가 만드는 사이와 양 6자리 중에서 5자리 선택해서 흰색을 넣어줘야 되죠. 그죠? 근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버리면 공간이 하나가 죽어버리네. 얘가 없어지면서 합쳐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잡지에 딱 폈는데 흰색부터 나열을 할 수 있거든. 거기서 일단 좀 빡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이 이웃템 제로가 먼저 하면서 어떻게 자기한테 그럴 수 있죠?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수가 똑같잖아. 5개. 그래서 사실 어차피 퐁당퐁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뭘 먼저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도 솔직히 말해서 검은색부터 넣고 풀었어요. 근데 이제 답지피면 흰색부터 나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럼 항상 매번 문제 풀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의심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게 원순열이기 때문에 좀 일어나는 특이사항입니다. 그래서 흰색을 먼저 2468식을 나열을 하는 이유가 이게 애초에 14579가 이렇게 있고 2468식이 있는데 곱해서 70 이하가 되게 한다. 그랬으니까 이거랑 이거에서 딱 걸리는 거지. 90, 72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구나. 다른 건 다 돼. 그죠? 그러면 이 9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걔를 기준으로 좌우에는 80을 못 넣는다. 이 구조가 되니까 흰색 접시를 먼저 나열하는 게 좋다의 근거가 실려 있는 거죠.
그래서 1357구를 나열해놓고 9 옆에다가는 8과 10을 못 놓는다. 이러니까 1357구 나열해서 5-를 택한 다음에 9 옆에는 80을 못 놓으니까 80이 올 수 있는 건 요 세 자리 중에 하나다. 3 곱하기 2 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2, 4, 6은 여기 두 개랑 별 중에 하나 남은 거야. 300.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다음 마지막 28번도 이 함수 문제는 사실 국룰이 이거거든. 그잖아. 이렇게 써놓고 매칭을 시키잖아. 근데 이제 그 조건을 보니까 함수 값이 1이 되는 게 어떤 세 개다. 함수 값이 2가 되는 게 함수 값이 4가 되는 게 각각 2개, 4개다. 그래서 얘는 좀 특이한 게 함수 값이 이미 정해져 있어. 그잖아. 근데 이 엑스트라에 들어가 있는 거 1부터 9까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 표현보다는 어차피 정해져 있고 함수 값이 1이 뽑는 거, 2가 뽑는 거, 3이 뽑는 거 이걸 다 표현해야 돼. 근데 이제 30번은 아까 낸 거 다 그려져 있는데 얘는 안 그려져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귀찮으니까. 근데 함수 값이 어차피 1, 3개랑 2, 2개랑 4개니까 약간 이런 거지. 1이 3표를 받았고 2가 2표, 4가 4표를 받았어. 누가 줬는지 쓰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꾸로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각각 1과 2과 4를 배정을 받는 그 구조가 되는 거예요. 애초에 얘네들을 여기다가 매칭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9팩 나누기 3팩, 2팩, 4팩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나 조건은 연속된 세 수의 함수값의 합은 같지 않아야 된다. 근데 이제 같게 나오는 게 1, 1이라든지 그리고 2, 2, 4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라. 근데 이게 항상 뭐뭐가 되지 않게 해라.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될 때를 빼는 거지. 그래서 1, 1, 2가 연속해서 나올 때랑 2, 4가 연속해서 나올 때를 빼라는구나. 그러면 가족권을 만족하는 것들 중에서 가족권을 만족을 하는데 가족권을 만족하지 않는 애를 빼라는 거다. 요즘은 약간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사건 정리하는 게 트렌드 같아요. 최근에 어제도 유튜브 보니까 선생님이 올린 거 보니까 팝통에서 이거 중요하다. 다 똑같은 거죠. 생각하는 게. 문제들 요즘 계속 이런 식으로 조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112랑 224가 연속될 때는 112가 연속될 때는요. 이거죠. 같은 것으로 묶어서 보는 거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7팩 나누기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묶여있는 거니까 같은 게 4개밖에 없죠. 4팩. 그 다음 2, 2, 4가 묶이는 건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7개. 근데 거기서 1, 1, 2, 2, 4가 통칭 일단 이거는 2번 카운트 됐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600, 나누기 3.
을 빼라.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